자, 이제 기존에 우리가 빅6라고 불렀었던 6개의 클럽. 네. 근데 지금 이 빅6가 모두 6위 안에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팀이 그래서 그래요. 아, 네네네.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 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전에 리버풀이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강팀 잡았는데 약팀한테. 약하죠. 그래서 막 뭐 의적풀이다 막 이런 맞아요, 별명이 맞아요. 있었었잖아요. 근데 막 요새 보면 나폴리 이겼는데, 근데 뭐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졌고. 맨시티 이겼는데. 아, 그렇지. 저기 리즈한테 지고. 네, 그런 경기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리버풀이 지금 승점 드랍이 있어요. 아, 하늘색 팀한테 강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하늘색 팀 어디죠? 라치오? 라치오. 그래, 다행히 챔스. 대구. 아, 대구. 대구. 야, 대구 오기만 해봐. 네. 세징야 우리가 막는다. 네. 자, 근데 이 지금 빅6 순위 안에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를 했었고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는 팀이 딱 한 팀이 있습니다. 맞아요. 뉴캐슬 유나이티드. 뉴캐슬 대단하죠.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래도 올 시즌에 경기 좀 들어가지 않았나요? 축구 경기 되게 재밌어요. 뉴캐슬 경기 되게 재밌게 하고 개성 넘치는 선수들이 많은데 흔히 이제 그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뉴캐슬의 엔진은 생막시맹이다. 맨시티전에 한해선 인정할게요. 아, 근데 뭐 그 경기는 잘했죠. 그 경기 미쳤거든요. 근데 시즌 전체로 보면 오히려 이 팀의 엔진은 생막시맹이 아니고요. 중원에 있다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미겔 알미론 같은 점. 맞아요. 왜냐면 이 막시맹이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에디아우라는 감독은 지금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나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낯선 감독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잉글랜드 감독인데도 전술적인 유연성과 팀 컬러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머스 시절에 보신 분들이 이제 아주 많을 것 맞아요. 같고, 보머스. 저희가 사실 이제 왜 생막시맹 얘기를 서두에 이제 했냐면, 사실 하우의 뉴캐슬 그리고 하우의 팀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빠른 템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전환 속도도 상당히 그쵸. 살아나야 되고 이게 흐름을 그대로 살리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막시맹은 이 선수가 온더볼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스킬풀한 능력은 좋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죠. 오히려 템포를 잡아먹는 그림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막시맹이 알미론과는 다르게 수비할 때 많이 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를 조잉톤 같은 선수가 대신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생막시맹을 썼을 때 오히려 약간 그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생막시맹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매 경기 꾸준하게 활약을 했느냐 봤을 때 기복이 좀 있고요. 진짜 강팀한테는 꽤 잘하는데 왜 아닌 경기는 되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 어쨌든 강팀은 뉴캐슬 상대로 라인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뒷공간을 생막시면은 되게 맛있게 먹는단 말이야. 그때는 그만한 무기가 없어요. 네. 이거 알미론도 못 따라가. 근데 부상도 많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 좀 꾸준함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죠. 네, 일단은 뭐 뉴캐슬의 지금 전술을 좀 살펴보면 스벤 보트만, 네. 이 왼발 센터백이죠. 맞아요. 그리고 오른발 센터백인 파비안 셰어를 기반으로 상당히 셰어. 견고한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합니다. 시어가 스텝업을 했습니다. 수비가 되게 좋아졌어요. 원래는 이제 파비안 셰어는 그 롱볼 원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센터백인 덴번, 네. 덴번이 이제 브라이튼에서 합류를 했죠. 이 덴번을 왼쪽에 배치하면서 윙어인 머피와 혹은 이제 알미론이 되겠죠. 이 두 선수가 또 측면 수비의 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형 백스리 형태라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비 시에는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자주 연출을 하고,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수비로 변환하는 트랜지션의 속도도 뉴캐슬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 경기 후반부에 보면은 사실 이제 뉴캐슬을 대표하는 공격수는 이제 FM을 또 하신 분들은 이제 칼럼 윌슨. 네. 얘기를 또슨.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윌슨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당했거든요. 윌슨이 아니라 크리스 우드를 출전시키면서 상당히 수비적인 스탠스도 많이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막바지에 걸어 잠근 수비 라인이 쉽게 뚫리지 않고, 이게 후반 막판까지 집중력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리드를 지키는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주죠. 지금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팀입니다. 10개밖에 실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운영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수비진 자체가 워낙에 폼이 좀 좋은 편이고, 여기에 더해서 크로스나 세트피스를 막아야 될 때 높이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 선수들이 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도 돋보이고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경기 운영. 상황에 따라서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하다가 지켜야 될 땐 지킬 줄 아는 게 또 에디아우 축구의 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트랜지션 얘기를 했잖아요. 빠르게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비 앞에서 어떤 선수들이 이거를 역압박을 걸든 네. 아니면 조금 더 붙어주면서 지연을 시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수비 앞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면서도 상대 역습 시에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파울이라는 말이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타이밍의 파울이라고 해야겠죠. 맞아요. 이 역할을 해주는 기마랑이스 그리고 조엘링톤,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그 중원 조합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중원에 결국 엔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기마랑이스, 조엘링턴이 핵심이에요. 두 명이 진짜 많이 뛰면서도 커팅 능력이 좋고 네. 후방 빌드업 시에도 기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두 선수가 정말 좀 엔진이다. 이 두 선수 덕분에 뉴캐슬이 팀 기동력도 상대보다 앞서고 전환 속도도 상대보다 앞서고 볼 줄기도 상대보다 앞서요. 네. 그래서 이 경기 템포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고 여기에 흐름을 끊는 파울 그리고 경합에서 상당히 높은 승률을 보이는 팀이 뉴캐슬이고 이것 때문에 상대 미드필더진보다 상당히 많은 면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네. 것처럼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전의 뉴캐슬과 지금 에디아우 체제에서 자리 잡은 뉴캐슬을 살짝 비교를 해보면 선수 개개인한테 걸 수 있는 기대치가 좀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퀄리티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는 건 탈압박 많은 그러니까 탈압박이 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볼 키핑 능력이 좀 향상됐다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만약에 스티브 브루스가 여전히 감독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네, 그럼 여전히 생막시맹 제발 좀 해주세요 축구가 네. 됐을 수도 있어요. 해줘! 이렇게 진짜 했을 수도 그런 있다고. 축구였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알미론이나 기마랑이스 그리고 조엘링턴 같은 선수들이 이 향상된 네. 수혜를 받고 조엘링턴은 어쨌든 에디아우 감독이 부임한 기간 동안 공격수에서 중미로 포지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 포지션 변화가 신의 한 수였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지난 시즌 노리치전이었어요. 그게 되고 나서 괜찮다 싶어서 조엘링턴을 계속 그 자리에 써봤는데 진짜 신의 한 수가 됐고 알미론의 스텝업은 개인적으로 좀 놀랍습니다. 그렇죠. 저는 알미론 되게 한계가 뚜렷한 자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뛰고 뭐 속도 빠른 건 알겠는데 마무리의 툴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어떻게 살렸을까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이게 또 알미론이 이제 대한민국전에서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왔었죠. 그 파라과이. 이후로 갑자기 졸라 잘하거든요. 파라과이 대표팀 일원이죠. 네. 네. 그래서 뉴캐슬이라는 팀 자체가 뭐 예전에 스티브 브루스 때는 굉장히 수비적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서면서 이제 플레이를 했다면 에디 하우 부임 이후에는 상당히 높은 위치부터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합니다. 맞아요. 이로 인해서 상대의 실수나 롱킥을 유도하는 빈도가 많고 성공률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강팀을 상대로도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실수를 유도를 해내죠. 이건 사실 저는 맨시티전에 보면서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상대 빌드업 대응에 대해서 1대1로 압박을 하는 솜씨가 대단했죠. 그리고 그때는 일부러 역습을 이끌 수 있는 윌슨이랑 칼럼 윌슨이나 샘막시맹을 일부러 위쪽에 배치하는 수비 네. 포지셔닝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전방에 칼럼 윌슨 그리고 양 측면에 있는 머피나 알미론 중원에 조엘링턴 그리고 롱스태프가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언급한 선수만 하나 둘 셋 넷 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숫자가 스티브 브루스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어요. 스티브 브루스도 압박을 지시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압박을 하는데 공격수가 압박을 하다가 풀려요. 그럼 그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라인은 내려가 있고 공격은 저만치 있다가 사이사이 공간에서 두들겨 맞았던 게 이제 브루스 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딱 그거예요. 공격수는 되게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은 벌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이 벌어진 간격을 강팀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여기서 이제 졸라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디아우는 이런 간격 유지도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수비에서는 예전처럼 롱킥으로 걷어내면서 볼 소유권을 상대한테 그냥 주는 빈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짧은 패스로 풀어가거나 아니면 측면을 넓게 좀 와이드하게 써주면서 상대가 전방 압박을 걸었을 때 이거로부터 좀 쉽게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여기에 중추가 되는 건 저는 결국 그 두 선수예요. 센터백 듀오 스맨 보트만 그리고 파비안 시어. 왜냐면 이 두 선수가 어쨌든 킥이 좋거든요. 배급, 롱패스 다 잘하죠. 두 네. 선수는 빌드업에 분명히 장점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면이 주 공격 루트로 아무래도 정해지다 보니까 풀백들도 오버래핑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공격 패턴을 가져감에 있어서 예전에는 생막시맨 개인 플레이, 솔로 플레이 네. 아니면은 뒷공간 빵 찔러놓고 알미론 뛰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공격 패턴 자체가 되게 다채로워진 느낌이 있죠 뉴캐슬이. 이 윙어들 자체가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버래핑 가담한 풀백들과 원투 패스 이후에 컷백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패스 앤 무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저는 윙어랑 이 윙백들 이 사이에서 되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령 컷백을 내줬어도 이 컷백이 성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세컨볼과 같은 2차 공격 상황에서도 뉴캐슬이 꽤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서 미드필더들이 기동력이 돋보이는 거죠. 네, 세컨 볼 싸움 뭐 결국 많이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레벨 자체가 저는 에디아우 부임하고 나서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뭐 경기력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외적인 요소긴 한데 이 팀이 지금 연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패배 없는 채로 계속해서 좀 승점을 쌓아가고 있는 모양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우 감독도 선수들 동기부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우려점만 얘기할게요.
뉴캐슬 오래 보신 팬분들이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상하게 부상 불운이 항상 따라오는 팀이에요. 뉴캐슬. 팬분들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 숨에 그르는 것 같다. 너무 많은 부상 불운 때문에 그동안 뉴캐슬이 뭔가 가능성이 보이다가 꺾이는 상황들이 불운하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도 사실 지금 팀이 잘 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게 놀라운 이유는 초반부터 부상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맞아요. 이삭도 보면은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왔는데 부상으로 네. 빠지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뉴캐슬이 부상 불운이 분명 올 시즌에도 유효한데 이거를 에디 하우와 선수들이 잘 분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려점은 그런 부상자들의 이슈와 함께 기마랑이스가 없을 때 후방 빌드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뉴캐슬이 저는 팀이 완성되진 않았다고 뎁스로 봐요. 봤을 땐 아직이죠. 그리고 다음 이적 시장이 더 기대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기마랑이스 영입은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보거든요. 기마랑이스가 핵심이자 대체 불가 선수입니다. 근데 딱 형철이가 말한 그 포인트입니다. 기마랑이스 빠졌을 때 후방에서 조율해주고 빌드업 담당해줄 선수가 누가 있느냐. 션농세프가 이제 그 역할을 먼저 봤었죠. 울버햄튼전에. 그렇죠, 그렇죠. 되게 별로였습니다. 네. 위치 선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션농세프가 옛날에 받았던 기대를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이 꺾였거든요. 네. 아쉽지만 기마랑이스가 진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닝 멘탈리티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강팀이랑 대등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죠. 닉포프. 딕포프. 닉포프는 진짜 이게 나는 두브라부카가 어쨌든 임대를 갔잖아요. 지금. 네. 닉포프에 대한 에디아우의 신뢰가 얼마나 높은지가 잘 증명됐다고 봅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포프가 진짜 이제 선방 능력에 있어서는 우수한 급이에요. 진짜 최우수 급이에요. 왜냐면 킥은 좀 아쉽거든요. 맞아요. 딱 하나 선방. 근데 그 선방이 너무 투출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앞쪽에 이미 킥으로서 빌드업 해줄 자원이 많긴 해요. 맞아요. 물론 골키퍼까지 볼 플레이이면 더 좋겠죠. 그 포프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번니 때도 그랬는데 은근히 나오는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 스위퍼 키퍼 기질이 빌드업 빼고는 있는 선수입니다. 그 나와서 처리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밑에 약간의 그것만. 아쉬움이 예.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닉포프가 에데르송이랑 마찬가지로 리그 클린시트 6번 네. 공동 1위를 또 기록하고 있을 만큼 뉴캐슬의 수비진이 안정. 그러니까 결국 이 리그 레이스든 토너먼트 레이스든 내가 봤을 때는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를 잘해야 돼. 일단 수비죠. 예, 그러니까 안 지는 게 중요하고 승점을 쌓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뉴캐슬이 지금 이러다가는 진짜 지금 월드컵 브레이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 순위를 유지한다 치면 이거 시즌 막바지 됐을 때 챔피언스리그 꿈은 아니다. 적어도 유럽 대항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디아우가 잘하는 거, 선수가 잘하는 거 얘기했는데 이 배경을 만들어준 건 보드진입니다. 그렇죠. 뉴캐슬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선수 영입을 네. 안 하잖아요. 철학이- 진짜 필요한 자원만 데리고 오니까. 철학이 진짜 잘 갖춰져 있고 유니폼 스폰서 여기도 이제 좀 바뀔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팬분들이 디자인 때문에 수요했던 부분들도 이제 수요에 맞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까지 뉴캐슬은 긍정적인 변화가 가득한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빈살만 구단주의 이 막대한 자본을 네. 등에 업고 뉴캐슬이 올 시즌을 어떻게 마칠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맞습니다.